안녕하세요. 문희정의 낭만음악실입니다. 비둘기 암컷은 수컷한테 그렇게 헌신적이래. 그런데 일찍 죽는단다. 자기도 사랑받고 싶었는데 주기만 하니까 허기 때문에 속병이 든 거지. 사람도 그래. 내가 주는 만큼 사실은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 한쪽에서 계속 받기만 하는 것은 상대를 죽이는 짓이야. 은희경 선생님의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문득 나의 무심함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건 아닌지 가끔은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 시간만큼은 서로 마음껏 사랑하고 표현하고 받아주기로 해요. 오늘도 마음껏 웃고 즐겁고 행복할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낭만음악실에 오셨습니다. Y의 운명. 예전 KBS 미니 시리즈였죠. 풀하우스 주제곡. 오늘 문희정의 낭만음악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이 노래를 제가 참 예전에 좋아해서 제 통화 연결음이었거든요. 오랜만에 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거 내일 아침 첫 곡으로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신청해 주신 우리 청취자분은 잘 듣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일찍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헌혈미수님. 하늘이 까만색이네요. 금방이라도 폭우가 내릴 듯 폭풍전야. 오늘은 문중전께 아침 문안 일찍 드리고 나갑니다. 다운받아 들을게요. 좋아요에도 도장 찍고요 하셨는데 약속하세요. 그 팟캐스트 순위 엄청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예, 완전 깜짝 놀랐다는 거. 예. 근데 사실 되게 그 순위가 오른 거 보고 좋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잠깐 우리 중전의 품격을 우리가 살리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으쌰으쌰해서 순위가 올라간 게 아닐까. 예, 언제든 다시 그 예전 순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최동숙 이사님 그리고 유정식 대표와 함께하는 경영토크도 순위가 막 22위, 22위까지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 이사님이 계속 옆에서 아니 왜 22위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상 치고 가지를 못하고 또 떨어지냐 이러면서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더라고요. 뭐 경영 토크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낭만음악실은 사실 음악이 좀 많이 나가는 프로다 보니까 음악을 또 함께 들어야지 뭔가 시너지가 나거든요. 근데 음악을 싹 빼버리니까 계속 저만 떠들잖아요. 별 재미없죠. 예. 헌혈미수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인천 달봉이님 오셨네요. 출첵 일빠? 헌혈미수님 일빠? 피니시는 로우블로우님께서 안녕하세요.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요 하셨어요. 예,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워서. 그리고 지금은 장마라는 사실 기억해야겠죠. 물론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내려졌지만 말이죠. 아싸님. 출첵입니다.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어제도 신청하셨는데 제가 못 전해드렸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작두님 오셨어요. 열청합니다. 국민TV 오늘도 화이팅! 하하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취하리님 서화숙의 산문 칼럼은요. 예. 내부 사정으로 잠깐 쉬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열렬한 마음으로 계속 기다려주시면은 돌아오시겠죠? 예, 돌아오셔야 될 겁니다. 날고 싶은 토끼님, 무난하님 라디오 메모의 촛불문화재 소식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나가네요. 13일 토요일 7시 시청광장서 합니다. 바꿔주세요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 청교광장으로 처음에 안내가 나와서 장소가 바뀌었나 보다 이랬는데
지금 다시 시청광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제가 김희주 아나운서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분 오셨네요. 문하나님, 오늘은 제가 먼저 오려고 했는데 한 발 늦었군요. 굿모닝 하고픈데 날이 꾸물꾸물. 기분은 멜랑꼴리? 아나님의 상큼한 목소리로 업 시켜주세요 하시면서 제니퍼 로페즈의 Let's Get Loud 신청해봅니다 하셨는데 굿모닝 뭐 꾸물꾸물하면 꾸물꾸물한 대로 멜랑꼴리하면 멜랑꼴리한 대로 이렇게 굿모닝 하면 되죠. 지금 제가 순간 창밖을 봤는데요. 빗물이 부딪혀서 창을 쭉 타고 흘러내리는데 비가 제법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은 또 비 오는 대로 낭만이 있지 않아요? 저는 좋아해요. 비 오는 날도 좋고. 물론 삭신이 쑤셔서 몸몸이 아프긴 한데. 이게 진짜요. 진짜 이게 저는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 날씨의 영향을 누구보다 지금 제가 온몸으로 받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사실은 굉장히 지금 원래 목 디스크가 있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한 달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쉬지를 못하고 계속 강행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아팠다가 많이 아팠다가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상태는 없고 계속 아픔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면은 그 마디마디가 다 아픈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 굿모닝입니다. 예. 이건 뭐지?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건 뭐지? 그게요. 참 희한한데 제가 참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아나운서들은 그렇습니다. 뉴스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자기한테 맡겨진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가 MBC에 있을 때는 뉴스 프로그램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라디오 뉴스는 당연히 하나씩 하는 거고 라디오 프로그램 2시간짜리 생방송 뭐 FM이 됐든 AM이 됐든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어요. 데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데일리 매일 나가는 TV 뉴스도 하나씩 했고요. 그다음에 MC 보는 거, TV 프로그램 MC도 하고요. 저는 운이 좋아서 사실 그 4년 동안 제주 MBC 있었는데 4년 내내 쉴 틈 없이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4개는 한꺼번에 깔고 가는 상황이어서 그때 참 많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이제 이건 내 프로야. 절대 이거는 양보하기 싫어. 그런 게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제 뉴스는 워낙 기본적으로 아나운서들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차치해 놓고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낭만음악실이 저한테는 사실 제일 애착이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히 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좀 신경도 많이 쓰게 되고 딴 거보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일단 편하죠.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하고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빨리 낭만음악실 진행하고 싶다. 왜냐면 이 2시간은 저한테 힐링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삭신이 쑤심에도 불구하고 굿모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낭만음악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아침인 거죠.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낭만음악실이. 그래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에 대한 애착도 제가 좀 강한 편이에요. 그렇다고요. 날고 싶은 토끼님, 문하나님 출첵이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 엄청 덥다는 예보예요. 지치지 않게 며칠 전 샀던 화사한 옷을 입고 오늘 수업 가려고요. 우리 날고 싶은 토끼님이 포항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부지방 폭염입니다.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기분마저 화사해지길 바라며 어제 친구가 저에게 들으라고 전해줬던 싸이의 낙원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가저등 푸파오님 오셨네요. 인천 비가 많이 오네요. 초미남 구구님은 제주도에서 매우 좋은 날씨에 휴가를 즐기고 계시군요. 태풍이 안 올라오나? 이렇게 심술 부리시면 아니돼요. 예. 관조님 오셨어요. 성주에서 출첵합니다. 더워지는 날씨입니다. 모두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하셨어요. 케첩 한통님께서 박창근님 나오는 날이 언제지요? 개편에 없어졌었나요? 제가 몇 안 되는 동문회 총무라 행사를 진행하곤 하는데 국민TV 때문에 보고 싶었던 바람이 불어오는 날 뮤지컬을 보려고 하는데 국민TV 출연하셔서 공약 같은 거 안 하셨나요? 직권남용으로 좋은 공연 보러 갑니다 하셨는데
공연 꼭 보러 가시고요. 사실 박창근 님이 원래 목요일 날 오시는 날이죠. 오늘 오셔야 되는데 공연도 들어가셨던 데다가 원래 조금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공연 다시 들어가면서 몸 상태가 너무 좀 안 좋아져서 겨우 공연만 소화를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낭만음악실은 살짝 쉬시는 걸로. 예. 그래서 다시 건강해지시면은 낭만음악실부터 제일 먼저 돌아오시는 걸로 저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날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박창근님 나오는 날 잘 골라서 공연 빨리 보러 가셔야겠네요. 예. 백마고지님께서 조선시대 중전들이 가장 고생했던 것이 목디스크라던데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나 중전이라서 이런 거예요?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싸이와 쿨의 이재훈이 함께한 낙원 들으신 지금 시각 9시 22분 36초 지나고 있네요.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낭만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 주말 촛불 집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3차 국민 촛불 대회가 13일 토요일 저녁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있습니다. 이 당초에는 청계광장이었는데 장소를 옮겨서 서울광장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3일 토요일 저녁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입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13일 토요일 저녁 7시 서면의 주디스 태화 앞입니다. 대구는 마찬가지로 저녁 7시고요. 대구 동성로 CGV 한일극장 앞입니다. 광주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금남로 삼복서점 앞이라고 합니다. 부산과 대구까지는 13일 토요일 저녁이었는데요. 광주는 금요일입니다. 12일 금요일 저녁 금남로 삼복서점 앞이고요. 대전도 금요일 저녁 7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있습니다. 울산입니다. 울산도 금요일인 12일 저녁 7시 성남동 뉴코아 앞에서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입니다. 12일 금요일 저녁 6시고요.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있습니다. 이 창원에서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남 창원 12일 금요일 저녁 6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함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좀 많이 가셔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입니다. 12일 금요일 저녁 7시 성안길 차 없는 거리에서 있습니다. 충북 청주는 금요일 저녁 7시 성안길 차 없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녁 7시 제주시청 앞입니다. 매일 저녁 7시 제주시청 앞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4년을 살아서 그런지 제주시청 얘기하면서 순간적으로 그 앞이 이렇게 눈앞에 확 스쳐가네요. 예전에 많이 놀았었는데 그 앞에서. 자, 서울과 부산, 대구는 13일 토요일 저녁 7시고요. 광주와 대전, 울산, 창원, 청주는 12일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녁에 있다고 하네요. 우리 물잡이님께서 차 시동을 거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순간 차에 이상이 있나 놀랐어요. 문아나운서님 출첵합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신청곡 정립합니다.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비 오는 날씨에 참 좋은 노래죠. 예. 나대로님 출첵합니다. 문아나님 반가 하셨어요. 나대로님 반가. 소리쳐봐님 출첵이요. 수원은 아직 비는 안 오고 구름만 끼었네요. 어제 틀어주시고 알려주신 경문 종일 이 노래 한 곡만 들었다고. 예. 정말이지 참 좋은 방송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요.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끝까지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저희가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블루님, 창원에서 서울로 출장 가고 있어요. 기차 아닌데 막 밀양 지났어요. 서울 비 온다는데 우산을 안 챙겨왔네요. 문희정 아나운서님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늘 힘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파이팅 하셨는데, 밀양을 지나셨군요. 저도 KTX나 이렇게 기차 타고 집에 갈 때요, 밀양을 항상 이렇게 지나서 가거든요. 예, 굉장히 낯익은 지명이네요. 반갑습니다. 조심해서 오시고요. 서울에서는 이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블루님. 예. 블루님이 서울역에 딱 도착하는 순간 비가 확 쏟아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나 언제 비 쏟았게 하고 시치미를 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우리 공시생 오셨네요. 누나 청년부대 출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군가 생각해보니까 저 어려울 때 손잡아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고 부속품으로 느껴질 때 괜찮다며 빈말보다는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며 술 한 잔, 밥 한 끼 사주던 동기, 선배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감사하다는 게 뭔지 알아갑니다 하셨는데 이 말이요. 아마 이제 들으신 분들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어렵지 않을 때 사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누구라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 옆에 서고 싶을 테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잘 나간다는 의미, 빛이 난다는 의미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타이틀이나 외적인 조건이 덧붙여졌을 때 그걸 이제 성공했다, 잘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렇게 외적 조건이, 타이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 외적 타이틀이 붙었을 때의 모습과 그 타이틀이 붙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만약에 달라진다면 그 사람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그 타이틀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늘 한결같은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그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겠죠.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가진 타이틀이 좋아 보이시나요? 예. 한때는 저도, 이 외적인 타이틀을 굉장히 으쓱해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 아나운서 됐을 때는 막 좋더라고요. 주변에서 막 치켜 세워주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평지 풍파도 좀 겪고, 나이도 좀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있다가 없는 건데 이거에 의지해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참 부질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 직업이 방송인이니까 방송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처럼 저도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고민이 있는 사람이고, 예. 똑같습니다. 예. 다만, 여러분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 또는 자영업을 하신다. 그렇다면 저는 그냥 국민TV에서 방송을 하는 것 뿐인 거죠. 예. 그래서 특별히 제가 잘났다거나 이 타이틀이 빛이 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삽니다. 예. 그럴 나이도 아니거니와, 예. 그러기에는 제가 또 너무 많은 걸 겪어서요. 그래서 제 주변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저 문희정 자체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이 고맙고 소중하죠. 우리 공시생도 이제 그런 걸 한두 개씩 깨달아 가면서 그렇게 어른이 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어른이 아니고요. 나이 먹었다고 그냥 어른이 아니고요. 제대로 나이 먹어가는 어른? 그런 어른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재채기님 오셨네요. 출첵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폭염이 장난 아니네요. 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예. 지금 참 비 오는 곳 한 곳과 폭염으로 푹푹 찌는 곳 한 곳. 예. 우리 철영님 오셨어요. 포털에 김어준 총수 귀국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에 떴더군요. 총수의 씨바가 듣고 싶어요. 문하나님 섭외 한번 하시죠. 제가요? 저는 자신이 없고요. 우리 김용민 PD님한테 슬쩍 미루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죠, 뭐. 중딩만님 오셨네요. 저도 출첵합니다. 방학이라고 매일 늦잠 자는 딸내미 깨우기 너무 힘들어요. 좋아하는 노래 들려주면 좀 일어나려나? 에휴,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들려주세요. 오늘도 공정방송을 위해 다 같이 파이팅해요 하셨는데, 우리 중딩이 일어나서 엄마랑 같이 방송 듣더니 오늘은 왜 게으름이지? 중딩아, 일어나라! See? Little kitty!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였습니다. 우리 김영민 PD가 고양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고양이를 안고 있을 때 김영민 PD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사람입니다. 정말 표정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동물들을 다 귀여워하지만 강아지? 예, 강아지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개의 종류 아시죠? 시베리안 허스키, 말라뮤트. 잘생긴 애들. 예. 제 타이틀이 뭐 부럽냐라고 그랬더니 중전 타이틀이 부럽다고. 대박. 여러분이 저한테 자꾸 중전이라고 부르면은 국민TV 통과 젤이죠. 저보고 맨날 문젤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조상훈 사무국장님, 저희 마이톰이 맨날 그래요. 가래도 안 올린 중전 같으니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중전 타이틀 부러우세요? 예. 우리 주명 아빠님께서는 하늘이 내린 자리라 그 자리는 함부로 탐하는 거 아니라고. 국모는 탐해서는 안 되는 자리죠? 하셨어요. 아유, 저희 어머니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엄마, 나 별명이 중전마마야. 그랬더니, 아유, 이제 진짜 중전마마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네. 예, 이러셨어요. 명지바람님께서, 10년 전쯤 노래방에서 18번으로 불렀던 낭만고양이 너무 신나요. 아싸, 차 안이라 따라 부를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 입 모양만 립싱크를 하시는 거죠. 저도 좋아하면 립싱크 하거든요. 찬이 아빠님 오셨어요. 출첵만 하고 얼른 밥벌로 나갑니다. 귀와 마음으로는 듣고 있는데 손은 잘 안 움직여지네요. 국민TV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하셨는데 가끔씩 오시면 되죠. 고맙습니다. 우리 시에스타님은 문중전님 노래 살짝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 나오나요? 절 자극하지 마세요. 저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람나미님 출석해요 타고 오셨고요. 솔트피터님도 오셨고요. 날개 달린 나무님도 오셨어요. 콩이 아빠님은 국민TV만 바라보아 하시면서 신청곡 나만 바라봐 신청해 오셨어요. 태양의 노래죠. 네. 파란 하루살이님은 이천에 출장 왔는데요. 사거리에 국민TV 현수막이 걸려있네요. 힘납니다. 여긴 새누리구역인데 오늘도 즐거운 방송 부탁해 하셨는데 이 소리 들었는데 저도 막 힘나는 거 있죠. 아니 누가 이렇게 이쁜 짓을 했을래나? 응? 이천 사거리에 국민TV 현수막 거신 분 누구예요? 궁디팡팡? 예. 사랑과 정의님 오늘도 변함없이 출첵하셨고요. 그리고 가자동 특파원님 왜요? 형광등 한 개 켜놓은 아우라인데 한 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기 아빠님께서는 출첵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궁금한 거 하나. 혹시 모기에게도 길거리에서 마주치신 지렁이에게와 같은 자비를 베푸시는지요? 네. 모기 팔이 안 잡습니다. 그냥 문 열어놓고 좀 나가주지? 좀 나가면 안 될까? 이러고 통사정을 합니다. 모기와 파리한테. 그런데도 안 나가면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잡니다. 예. 예. 안 잡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잡으려고 해도 못 잡게 합니다. 예. 그냥 얘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냅둬요 이러고 그냥 말거든요. 근데 물론 말라리아 모기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해서 조심을 해야겠죠. 당연히 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고기 아빠님께서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으셨어요. 전 지난 주말 식구들과 함께 포항에 놀러 갔다가 다리에만 정확히 32방 물렸네요. 대박이다. 아니 이게 모기가 좋아하는 피가 있고 좋아하지 않는 피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좀 달달한 피를 좋아한다면서요. 맞나요? 저는 예를 들어서 같이 야외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모기에 막 물려서 괴로워하고 그래도 안 물리는 편이에요. 이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모기가 물기도 하는데 가끔 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막 32방씩 물리고 뭐 이런 일이 거의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동생들이랑도 예전에 같이 잠을 딱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동생들 모기에 막 물려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 밑에 동생은 정말 모기가 엄청 그래서 항상 피부가 안 좋았는데 저는 그냥 옆에 있어도 모기가 안 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저는 좀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청곡은 우리 아이 태명이 고기입니다. 현재 7세. 그렇구나. 신생아 때 자장가였던 해금 연주자 신날새님의 찔레꽃입니다. 다음 주 중 마눌 조합원 가입시키려고 막바지 조율 중입니다. 수고하세요 하셨는데 저 해금 연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해금 연주를 찾아 들을 정도인데 안 그래도 오늘 3부에 해금 연주곡을 좀 전해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3부에 우리 두님께서 올려주신 법륜스님의 좋은 글귀와 함께 해금 연주곡 몇 곡 전해드릴게요. 그때 우리 신날새님의 찔레꽃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꿈꾸는 소년님, 꿈꾸는 소년이에요. 매일 듣고 있어요. 파이팅스러운 목소리 좋습니다. YB의 가리지 좀 마! 신청해 오셨고요. 카뮤님께서 처음 출첵합니다. 저는 문하나님 제주 MBC 뉴스 하시는 거 본 적 있어요. 하셨는데, 허걱, 덜덜덜덜덜, 예.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걸 기억하시는군요. 제주도, 반갑습니다. 예. 슬픈 인생님은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독한 피, 모기도 싫어하는 독한 피라고 크크 하셨는데 그런 건가요? 훈야 아줌마님,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촛불 문화제를 고딩 아들하고 남편하고 가려고 합니다. 고딩 아들을 직접 체험시켜볼 요량으로. 그런데 우리 고딩 아들이 자기는 가기 싫대요. 잡혀갈까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네가 잡혀갈 위기에 처하면 엄마가 대신 잡혀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한번 참여해보자고 설득 중입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사실 한 번도 이런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겁이 나는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처음이 어렵지 나와서 분위기 보면 실제로 굉장히 말 그대로 문화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곳이고 뭐 정말 우락부락하게 무서운 과격한 사람들만 모여 앉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편견을 확실히 깰 수 있는 게 저는 직접 그 현장에 와서 보면은 그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밖에서 볼 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아주 그냥 소위 말해서 진짜 과격하고 호전적이고 막 무서운 사람들만 모여서 방송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들어보시면. 그쵸? 이렇게 정말 음악 방송도 하고 여기 아나운서가 머리에 뿔 달린 사람도 아니고 똑같거든요. 중전이라고 불러주는 거 막 좋아가지고 7렐레 8렐레 하고 막 똑같습니다. 예. 우리 훈야 아줌마님 토요일 날 뵐게요. 우리 GMB님께서는 모기는 땀 흘린 사람 좋아한대요. 제 동생 그래요. 땀을 많이 흘리네요. 어라? 오늘 낭실 음악 좋네요? 딴 때는 안 좋았어요? 신청곡 하나 할게요. 팀 고마웠다고. 이 노래 저도 좋아해요. 예. 그리고 사랑후회님, 모기가 귓가에서 윙윙거리면 정말 잠 못 자는데. 맞아요. 예. 좀 잠들만 하면 물고 잠들만 하면 물고 내 피는 정말 단가보다 하셨는데 윙윙거리는 소리 자체가 되게 공포스럽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불을 이렇게 쑥 뒤집어 쓰고 그냥 자요. 예. 일단 잠들어 버리면 소리 안 날 테니까. 꽃보다 사람님은 저희 집은 고양이가 다 잡아주네요. 바퀴벌레도. 오. 고양이가 모기도 잡네요. 능력자. MBC 입세님께서 한국의 언론은 죽었다. 하지만 작은 불씨가 있었네요. 활활 지펴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민TV 하셨는데 저희가 지피는 게 아니고요.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이 조합원 가입으로 조합원 배가운동으로 지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열심히 사람 모아오면 그 사람들 떠나지 않게 방송으로 확실하게 믿음을,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오늘도 밖으로 나가서 배가 운동 좀 해오실래요, 여러분? PDW700님께서 오늘도 민중가요 좀 같이 불러주세요. 어제 너무 좋던데요? 요거는 가끔 해야 좋지 않을까요? 네. 낭만고양이님께서 고양이 친구들끼리 고양이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 김영민님 좋아하는데 고양이 좋아하신다니 더더욱 좋다고 하셨고요. 우리 배로님은 한쪽 어깨에 고양이 인형 올려놓고 조합원 가입해주세요 앙 하는 김영민 PD가 상상이 된다고. 대박이다. 나 안 이러려고 그랬는데 상상했네요 순간. 참 예. 우리 사랑과 정의님은 김영민 PD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은 쥐가 싫어서? 참.
우리 권순철 조합원께서는 항상 아침을 먹는 이 시간에 어머니께서 항상 TV를 켜놓고 계시는데 오늘따라 그 TV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 TV를 끄고 국민TV 라디오가 틀어져 있는 폰을 옆에 뒀더니 어머니 삐치신 듯 왜 그러셨어요. 밥 얻어 먹으려면 계속 잘하셔야 되는데. 예. 아, 우리 소녀님은 저도 오늘은 초딩 4학년 아들이랑 함께 들어요. 감기 걸려서 어제 오늘 학교에 안 보냈는데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보기 싫어요.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처진 달팽이 압구정 날라리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들려주세요. 예. 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인천 달보기님. 쉬는 날 이러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어제 문하나님 꿈협에서 노래방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어제 일하느라 생방을 못 들어서 아쉽네요. 오늘도 노래 좀 불러주세요. 웃으시라고 사진 올려봅니다 하셨는데 얼굴에 잔뜩 오일을 올리고 계신 순간 예, 놀랬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 놀라셨어요. 예, 당황스럽네요. 아, 예. 아, 순간 지금 제가 머리가 하얘졌어요. 너무 놀래서. 여러분,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이 사진을 안 보시는 게. 아, 너무한 건가? 예. 아, 우리 서희 아빠님은 목소리 금방 바뀌시네. 신기신기 하시면서 아나운서가 꿈인 우리 딸 데리고 갈게요 하셨는데, 아이고, 예,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금모래님께서 이 노래를 신청해 오셨네요. 변진섭의 가장 슬픈 날의 왈츠 팀에 고마웠다고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 팀 노래는 심수봉 씨도 이 노래가 좋아서 리메이크를 하셨죠. 예,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비올 땐 멸치볶음님께서 문아나운서 기분 나쁘게 제 마늘보다 이쁜가요? 자야겠음 하셨는데 안 이쁩니다. 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안 이쁩니다. 절대 안 이쁩니다. 예, 쿨쿨님. 언니, 일이 널널한 좋은 회사 덕에 생방으로 매일 듣고 있어요. 글 자주 안 올리는 방송만 듣는 청취자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탕해요 하셨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올려주세요. 가끔씩은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친노빠님께서는 비번입니다. 왠지 몸이 작동이 안 되네요. 창밖의 햇살이 눈을 무지막지하게 찔러드네요. 나의 영원한 소식통 팟빵. 근데 낭만음악실 처음 만나네요. 문님 목소리 처음 듣는데 막 끌리네요. 아, 박할매가 입을 닫고 있어 답답하죠. 신청곡 어서 말을 해. 꼭 들려주세요. 음악 듣고 일어날게요. 하셨는데. 김혜장유 씨라고. 아, 예. 그분은 아마 평생 말을 안 하실 겁니다. 입을 안 여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예. 남늘보님은 조합원 모집이 다단계 같아요. 20대 초반에 동네 형 따라가서 뭣도 모르고 다단계에 끌려가 일주일 동안 교육 듣던 게 생각나네요. 몰래 도망쳐 왔지만 국민TV는 몰래 도망 안 치고 적극적으로 다단계 활동해야겠죠. 전 국민이 조합원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켄트24님은 문화재예요. 저도 지난주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도시락에 보냉 가방 먹을거리 잔뜩 싸와서 놀면서 구워도 외치고 보기 아주 좋았어요. 우리 유쾌하게 이기자고요. 야들 엄청 좋아하는데 하시면서 노래 신청해 오셨어요. 우리 켄트24님은 아들, 딸 이렇게 함께 진짜 나오셨거든요. 정말 말씀 그대로 문화재예요. 예, 가족들이 함께 나와도 하나도 그 아이들에게 해가 될 게 없는 예. 그래서 좀 안심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소리님께서 활주로에 이가 빠진 동그라미란 노래 있죠. 이 동그라미가요. 자기 짝을 찾았을 때 만족할까요? 아님 자기 짝을 찾기 위해 찾아다닐 때 만족할까요? 그럼 우린 국민TV는 난 찾아다닐 때가 살아있네 할 것 같아서요. 그냥요 하셨는데 아마 국민TV가 만약에 이가 빠진 동그라미에 비유한다면 이가 빠져서 이가 빠진 채 끝까지 이가 빠진 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그 조합원이 된다면은 그때서야 완벽하게 채워지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언론사가 다 공정 언론사가 된다면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길은 좀 쉽지 않아 보여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빠진 상태가 꽤 오래 가겠구나, 이런. 한청엽 전국동지회 홍만희 회장님이 시국에 항의하면서 7월 9일 자결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하늘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서럽게 핏비가 내리네요. 이 땅에 정의로운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의 죽음을 애답다 하지 않는다면 그의 소천길이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아침 내내 안치환님의 곡 마른 잎 다시 살아나가 읊조려집니다. 꼭 그를 기리는 진홍곡 같네요. 하시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메데이아님께서도 오늘 발인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모랑공원에 묻히신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기억하고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요 하셨는데, 저는 더 이상은 이런 죽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살아서 함께 살아서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러운 넋들이 가네 한많은 세월이 가네. 아침 산사 초록 냄새 그대만 있다면 냇물 소리 비의 파편 그대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문희정의 낭만 음악실. 봄에 잎이 나면 가을에는 낙엽이 되는 것이 자연의 원리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 집착하면 그것이 지속되길 바라게 됩니다. 나는 계속해서 늙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든지, 한번 내 것은 계속 내 것이길 바란다든지 하는 것은 착각이 만들어낸 집착입니다. 새 차를 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폐차가 되는 것이 정상이고,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늙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원리를 늘 명심하면 집착이 줄어들고 욕심이 적어지게 됩니다. 언젠가 꼭 한번 들려드려야지라고 사실 굉장히 그 낭만음악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곡들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들입니다. 그리고 자주 듣는 곡이고요. 신날새님의 찔레꽃, 그다음에 이어진 곡은 슬기둥의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그리고 성의시인 선생님의 겨울아침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성의시인 선생님 그 해금 연주자시거든요. 제가 이 해금이라는 악기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해서 해금을 배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한증이라는
지병이 있습니다. 손발에 땀 조절이 안 돼서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게 있어서 악기를 못 다룹니다. 왜냐하면 악기를 만졌다고 하면은, 예, 뭐,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제 손이 닿으면 그냥 녹이 쓸고요, 기타 줄이. 이 해금은 두 줄 사이에 이 채를 끼워가지고 소리를 내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이제 음을 내는 악기거든요. 근데 제가 손에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줄을 힘있게 못 당깁니다. 미끄러져요, 계속해서. 그래서 악기를 배우다가 너무 가슴 아프게 제가 중간에 그만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금이라는 악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왜 자꾸 청승 맞은 것만 좋아하냐고. 근데 좋아하는데 이유 있나요? 왜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종암동 조합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참, 예. 이런 사진은, 저도 헉했네요. 예, 이게 언제적 사진이지? 2004년도 사진 같은데? 예, 저 2004년도 사진을 찾아가지고. 제나 엄마님이 어제 처음 시작하셨어요. 올리셨는데, 예. 예. 또 보러 오시는 분 계실까 또 걱정이네. 예. 남늘보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인을 애도해주는 라디오가 또 있을까 합니다. 국민TV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립시다 하셨는데, 참 저분은 이제 그만 사셔도 될 텐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래 사시죠. 그리고 늘 삶을 고민하고 이 땅을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사는 분들은 좀 오래오래 살아주셨으면 하는데 늘 너무나 빨리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속상하고 아쉽고 가슴 아프고요. 예.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진짜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이제는 살아서 우리 유쾌하게 즐겁게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같이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의 죽음 저는 싫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굳이 거창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삶을 한 번쯤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겨운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아남아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럴만해서 강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해 보이는 거라는 거. 그래서 본인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라님께서 문마마님 저는 검은고 연주했었는데 같이 합주하기 어렵겠죠? 네. 제가 일단 연주가 안 돼요. 넓은 하늘님께서는 정신없이 업무하다가 들어오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고. 근데 다한증? 녹이 쓰는 기타? 가슴이 아프네요. 이러고 40년을 살았어요. 예. 진짜 힘들게. 저 제일 힘들었던 게 중고등학교 시절 시험 볼 때요. 긴장하니까 그 시험지가 다 젖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안 써지고 찢어진다고요. 그래서 항상 손수건 같은 걸 이렇게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도 사실은 손수건을 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손수건이나 이런 걸 받치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항상 양해를 구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손에 다한증이 있어서 이렇게 받치고 써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보이시거든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승환맘님, 나도 모르게 빠져있다가 문중전님 목소리에 다시 돌아왔네요. 해금 정말 너무 매력적인 악기인 것 같아요. 저 애절한 소리. 중국의 얼후도 비슷한 소리 나는데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그 다양한 악기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해금 같은 악기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으로 치면은 저는 바이올린보다는 비올라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하거든요. 바이올린은 너무 이제 고음이고 비올라가 해금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올라 연주 되게 좋아요. 또 리처드 용재 오닐의 연주 자주 듣습니다. 예.
우리 쓰리지맘님도 마음이 무겁고 우울한 아침 고인의 소식을 새벽에 접하고 죄책감까지 드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이 땅이 불의 때문에 아파하고 목숨까지 내려놓게 할 만큼 썩고 병들었는데 그래도 절망하면 안 되겠죠. 그럼 그들에게 지는 거니까요 하셨는데 그러면요. 예. 미주로님도 살아서 싸워야죠. 바보같이 살아남은 것보다 강한 게 없는데 하셨는데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저앉으면요.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너만은 생각한 밤이 있었어. 내가 정말 왜 이러는 건지. 박기영의 시작 전해드렸습니다. 이거 광 감독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지금도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낭만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댓글을 계속해서 읽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노래 끝난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구름가든 님도 비가 와서 그런지 시원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낭만음악실과 함께 파이팅해요 하시면서 들어오셨고요. 자연사랑님은 중전마마 디스크 문제 있으시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프레시안에 연재됐던 자가치유운동 아래 사이트 가보시옵소서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참. 많은 분들 제가 걱정시키고 있네요. 예. 감남을녀님, 중전마마 출첵 아래옵니다 하고 9시 12분에 들어오셨고요. 우리 오리님은 첫 곡부터 음악이 심금을 울리는군요. 서울은 비 소식이군요 하시면서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신청해 오셨고요. 우리 카림 뒷목자바님은 신청곡입니다. 아시아나 사고로도 모자라 이제 4대강까지 동원해 국정원 사건 묻으려 불철주야 작업 중인 빨간당과 수구정권 요원들과 듣고 싶습니다. 장덕에 묻지 마세요. 진짜 듣고 부다고. 예, 제가 찾아볼게요. 우리 무아팔님께서는 목디스크 전 일자목이라 이해해요. 베개를 바꿔보세요. 피곤하면 더 안 좋은데 으쌰으쌰 힘내세요. 문하나님 화이팅 하셨는데 당연히 베개를 바꿨죠. 예. 이게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콘솔을 잡는데 일반 방송국하고 제가 틀리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일반 방송국은 그러니까 페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페이드 이것만 올리면은 음악이 플레이가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진대요. 저도 몰랐어요. 원래 저는 MBC에서 방송을 배웠으니까 거기서 시작을 하고 모든 방송국은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비싼 시스템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그 마우스로 클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댓글을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자세가 컴퓨터 아마 계속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온몸이 다 아프시잖아요. 그분들도 아마 목 디스크로 고생 많이 하실걸요. 그래서 계속 침을 맞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주말 되면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월요일 되면 심해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달린다님께서 저도 별 추천 누르고 왔어요. 라디오로 크게 틀어놨는데 아쉽게도 종점이 다가와서 저 혼자 듣네요 하셨는데 다 와서 우리 버스 기사님이신가 보다. 아유 고맙습니다. 팟캐스트 문희정의 낭만음악실 좋아요도 누르시고 추천 별표도 누르시고 평가해 주시고 그러신 거죠. 고맙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반탱이님 오셨네요. 어제 이어 오늘도 여긴 덥습니다. 어젠 한낮에 부산역 집회랑 거리 행진까지 했는데 아스팔트 열기에 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산 동지들 고생 많으셨어요. 궁디팡팡! 예. 궁디팡팡! 예. 코인님께서는 문하나님 어제 생생한 목소리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꿈의 배에서 부른 노래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힘이 절로 났습니다. 정말 문하나님도 떨리고 긴장한다는 말이 놀랬어요. 오늘도 화이팅 하셨는데 제가 마이크 잡고 사람들 앞에 설 때 안 떨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 노래는 전공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할 땐 떨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떨릴 때가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와우. 저 대학원에서는 수업을 한 대여섯 명이 교수님이랑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제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그 공부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나눠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와, 저 사람은 아나운서니까 완전 저거 잘하겠지. 아, 굉장히 떨려요. 진짜 떨려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가식 떤다고 하나도 안 떨리면서 떨리는 척 하는 거 보라고. 아니 근데 진짜 떨려요. 그렇게 소수로 있을 때 떨리고요. 노래할 때 떨리고. 그 외에 마이크 잡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떨리는 거 없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하죠. 즐기고 좋아합니다. 예. 우리 제나 엄마님은 애 낳으면 온몸이 더 쑤셔요.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결리고. 저 이거 진짜 무서워요. 이 말이. 비가 또 미친 듯이 쏟아지네요. 하시면서. 제나 엄마 어제 제 사진 올려서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지금 이렇게 쌩카고 본인은 음악 신청하고 지금 그러시기에요? 네. 이다님 출석이요 꽝. 저는 비만 오면 착해져서 좋아요. 이건 굉장히 특이하신 건데요. 네. 네모난 개구리님 오셨네요. 여기는 울산 폭염 경보 속에 떨고 있는 각진 개구리 출첵이요. 신청곡 박효신 사랑이 고프다 신청요 하셨어요. 남부지방 지금 폭염 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예. 바른세상님께서는 이곳 전주는 살랑거리는 바람결이 쾌청합니다. 어젯밤 저도 문하나님 팟캐스트 들으며 잠을 청했거든요. 아니 제 방송에 잠을 대단한 멘탈이신데요. 암튼 국민TV 최고의 프로에 한 표 던집니다. 고맙습니다. 바른세상님 궁디팡팡. 예. 예. 폭풍전야님, 백마고지님, 예. 서희아빠님, 배로우님은 여기 인천 갑자기 비가 옆으로 와요. 하셨고요. 삼시가 건강해님도 고맙습니다. 우리 슬픈 인생님은 오랜만에 아침 운동을 했더니 피곤하군요. 원래 안 하던 행동을 하면 그렇거든요. 예. 청중님은 이번 13일 시청광장에는 철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참석을 합니다. 촛불 집회에 앞서서 철도 민영화 반대 집회 후에 연속 촛불 집회에 참석합니다 하셨어요. 예, 서울역 광장에서 하신다고 하죠. 그날이 오겠죠님께서 하루의 시작을 문하나와 함께 시작한답니다. 행복한 하루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몸은 덥지만 마음만은 시원한 하루 되시길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 예. 제나 엄마님 지금 업체랑 싸움질하느라 바빠요. 아침부터 열뻗치게 해요. 다음 주 일본 출장 가야 돼요. 거긴 더워 죽는다는데 정말 절망이에요. 또 애기 떼어놓고 출장. 정말 일 그만두고 싶다고. 진짜 출장 가는 거 애기 특히 이제 며칠 동안 못 보실 거 아니에요. 아쉽겠다. 예. 고물곰태님 오셨어요. 시간 나면 한번 사무실 방문해서 스포츠 마사지 시원하게 한번 해드려야겠네요.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마사지 받는 거. 예.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방이라서 큰맘 먹고 올라가야 해요. 문중자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장담은 못합니다. 아니 기대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사람과 사랑님께서 일단 가장 좋은 컴퓨터 자세는 모니터가 눈높이에 있어야 한다고. 그게 좋은 자세라고. 그렇군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정님이신가요? 예. 안정님. 언니의 궁디팡팡 안 들으면 궁디팡팡만 들으면 어찌 이리 힘이 나는지 나중에 직접 한번 꼭 해주삼 하셨는데 걱정 마요. 직접도 해주고 지금도 해줄게요. 궁디팡팡. 예. 예. 우리 고기아빠님께서는 신청곡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날새님 해금 연주에 직접 노래한 버전의 찔릴 곳도 있습니다. 예. 제가 어떤 걸 틀까 하다가 오늘은 연주곡으로 전해드렸거든요. 예. 몽봉몽주르 님께서 소리 없이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꾹뻑. 저는 휴대폰 가게를 하는데 하루 종일 국민TV 라디오 틀어놓고 오시는 손님들 모두에게 홍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조합원비 5만 원이 부담이 되나 봅니다. 아직까지 가입하겠다는 손님은 없네요. 그래도 폰에 팟빵 어플을 설치해드리면서 조합원이 아니어도 들으실 수 있으니 들어보시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경북 경산에서 생활합니다.
조합원님 모두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하셨는데, 경산에 계신 우리 조합원들은 우리 봉봉봉주르님께서 하시는 휴대폰 가게에 가시면 좋으시겠어요. 휴대폰 바꿀 일 있으시면. 그쵸? 우리 조합원이 하는 가게니까 더 믿을 수 있고 더 친절하고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자, 경북 경산에 우리 봉봉봉주르님 어떤 휴대폰 가게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광고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TV는 대놓고 조합원 우대하는 방송입니다. 요즘 그 상어라는 드라마의 OST에 있는 노래입니다. 정동하의 슬픈 동화. 우리 메데이아 님도 신청을 해주셨고, 우리 명지바람 님도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셔서 전해드렸습니다. 부활의 정동하 씨가 부른 슬픈 동화라는 곡이네요. 저는 요즘 사실 안 보거든요. 드라마도 안 보고 안 봐서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앞에 들으신 곡은 박강수 씨의 목소리였어요.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이제 매주 나와서 라이브 전해주시는 그 천상의 목소리, 박강수 씨의 부족한 사랑이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보란듯이 님께서 무난하니 꿈도 많고 깊은 잠을 못 이루시겠네요. 심음 허증인 듯 하네요. 손에 닿은 증은 그 이유입니다. 토마토와 마늘이 좋습니다. 검은색의 씨앗이나 열매, 즉 검은색, 검은 콩도 좋겠습니다.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토마토는 의도적으로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마늘은 먹지 않습니다. 예. 오신차라고 그래서 불교에서 그 많은 5가지 채소가 있는데 안 먹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먹지 않습니다. 좀 까다롭죠? 예. 살짝 까다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커피나무님께서요. 비가 와서 며칠 산책을 못했더니 배가 남산만해졌어요. 문중전님 궁디 말고 배도 팡팡해주세요 하셨는데 커피나무님 배 팡팡. 예. 마포청년님께서 정인 장마라는 노래가 듣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조합원 마포청년 인사합니다. 목디스크 얼른 나오세요 하셨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예. 문화나 시집보내기 추진위원회 이런 건 안 만드셔도 되는데. 예. 문하나님 시집 갈 때 되셨잖아요. 조합원 궁디팡팡 하지 말고 제발 좋은 낭군님 만나서 시집 가셔서 낭군님 궁디팡팡 해주시길. 그럴 거예요? 완전 많이 해줄 거예요 궁디팡팡? 때가 되면 가겠지요. 예. 블루님께서는 늦었지만 방금 조합원 가입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입 미루어졌습니다. 출장 가는 기차에서 오늘 가입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 환영합니다. 궁디팡팡? 놀라진 않으셨죠? 제 궁디팡팡은 말로만 하는 궁디팡팡입니다. 절대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서로 말로만 궁디팡팡. 예, 그러면 낭만인들 티 내는 거죠. 시청광장에서 서로 만났는데 인사를 궁디팡팡으로 하면은 낭만인이구나. 예,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근데 절대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행동 금지. 말로만 궁디팡팡. 아시죠? 중년 하이디님 오셨네요.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 딸이 학교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방금 바로 응급처치로 깨어났죠. 평소 너무 건강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오늘 결과 보러 가요. 별일 없겠죠? 아이고, 진짜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약간 비실비실한 애들은 늘 사람들이 주목을 하니까 괜찮은데 사실 평소에 막 건강하고 씩씩한 애들은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쓰러졌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 엄청나죠. 예.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예, 별일 없을 거예요. 일단 놀란 가슴 좀 쓸어 내리시고, 딸내미가 얼른, 예. 예, 진짜 별일 없을 겁니다. 예. 오늘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댓글 다 못 전해드리면 참 마음이 무겁거든요. 이거 해드려야지 하는데 읽다 보면은 예,
못 전해드리거든요. 원루머님도 제가 댓글 못 전해드리면 되게 섭섭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출첵합니다. 권력자는 미움을 받을지언정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중에 있는 말인데 공감이 돼서 적어봅니다. 미움을 받을지언정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예, 경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모릅니다. 예. 우리 헌혈 미수님께서 중전마마 한바탕 웃음으로 이어폰 꽂고 듣고 있는데 일어나서 큰 소리로 노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강의 직전이라 학생들이 절 쳐다보고 있기에 속으로만 웅얼웅얼. 한번 사고 칠까요? 가끔 치는 사고 재밌죠. 예. 우리 무아팔님께서 울공주 어린이집 등원해야 하는데 비가 오니 또 귀차니즘이. 비 오면 학교 안 가곤 하던 남미 이민 생활에서의 습관이 있어서인지 비 오니 우리 공주랑 김치 부침개나 먹을 듯 하네요. 엄마랑 비 오는 날 먹는 김치 부침개도 언젠간 추억이 될 거라는 주장을 하면서 울공주 땡땡이 합리화. 덕분에 낭만음악실 여유롭게 들으며 남미스타일 카페꽃 레체 마셔요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는 유치원을 안 갔고요. 집에서 이제 1일 공부라고 해서 시험지 한 장씩 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분지 같은 걸로 1일 공부해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꽃갈처럼 이렇게 딱 앞정으로 붙여놓으면 거기다가 매일 그 아주머니가 이제 제가 그 전날 풀었던 시험지를 가져가고 새로운 시험지를 놔주시잖아요. 이제 그거를 어릴 때 했었고, 이제 8살 때 학교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 졸업할 때까지, 고3 졸업할 때까지 저희 아이들 5명을 키우면서, 딸 5을 키우시면서 결석하거나 조퇴하는 걸 절대 허락치 않으셨어요. 개근상은 우등상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8살 때 기억이 나요. 이제 학교가 워낙 크고 학생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는데 제가 부산의 감전초등학교라는 곳을 나왔거든요. 감전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아팠어요. 몸이 많이 아파서 학교를 도저히 못 가겠는데 엄마 내가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해도 엄마가 아직도 기억나요. 빗자루 몽둥이 정말로 치면서 학교 안 가냐고. 그래서 힘들게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반이 끝나기를 밖에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가방을 줄을 쫙 세워놓고 애들이 놀면서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러고 앉아가지고 애들 노는 거 보고 있다가, 딱 이제 오후반이 들어갈 시간이 돼서 수업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이제 자리에 앉아서 처음 하는 게 국민의례입니다.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제가 못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놀래서 와서 이제 이마를 만져보시더니 이제 열이 불덩이처럼 나고 하니까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랬죠.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난다고. 안 된다고, 못 간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이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겠다고. 그리고 조퇴 처리 안 할 테니까 집에 제발 가라고.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근데 엄마가 보자마자 야단을 치신 거죠. 학교에서 왔다고, 중간에.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그랬어요. 선생님이 조퇴 처리 안 한다고 했다고. 그거 약속받고 왔으니까 엄마 나 야단 치지 말라고. 네. 나 눈물 난다.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는 아파 죽어도 학교를 보냈습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은 다 개근상 받았습니다. 무아팔님의 딸내미가 부럽네요. 나도 이런 엄마 될 거야. 예. 근데 아마 저희 엄마 덕분에 제가 굉장히 성실하고 악착같이 일하는 사람이 됐겠죠? 좋은 건가요? 좋은 거겠죠? 예. 우리 킹초님 운전 중이랑 짧게 출첵하셨고요. 하늘물고기님 울산은 아침부터 덥네요. 주차할 곳 찾느라고 20분째 동네를 맴돌고 있어요. 빨리 사무실 출근해야 되는데. 아마 이 시간쯤은 이미 출근을 하셔서 여유 있게 일을 하고 계시겠죠? 오늘도 고생하십시오. 딸들 아들 하나님. 2달 쉬고 지난주부터 회사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15년 넘게 다녔던 곳인지 싶을 정도로 여전히 낯설군요. 비도 오고 기분도 꿀꿀하고 오늘도 좋은 음악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돌하루 처녀님은 제주에서 아나할 때 에피소드 좀 이야기해주세요 하셨는데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많겠죠? 우리 시에스타님은 문중전님께서는 낭만음악실이 힐링이지만 청취자들에겐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 혹은 비타민입니다.
문준자님 덕분에 매일 회사 생활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항상 감사해요 하셨는데, 저 이런 말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활력이 생기고, 비타민이에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완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해주셔서. 나는 삿바다님께서도 저도 우수상은 없는데 개근상은 받았습니다. 저는 우수상도 받았지롱. 예. 라기님께서요, 회사 일에 치여서 출첵하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매실집을 보내야 해서 글을 남깁니다. 전남 광양에 잘 익은 황매실로 깨끗하게 집을 만들 것을 어제 받아왔네요. 만든 걸. 사무실에 여름철 탈나지 않게 상비약 겸 드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저 매실 완전 사랑해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그날이 오겠죠님께서 울 어머니랑 문하나 어머니랑 똑같으시네요. 힘드셨겠네요. 고생하셨겠네요. 하늘 한솔 아빠님이 첫째만 막내라고 제가 좋아하는 시베리안 허스키 사진 올려주셨어요. 완전 좋은데요? 예, 귀여워요. 예. 자, 이한틀의 슈퍼스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지금까지 문희정이었어요. 저 머리 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